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이틀 전에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뭐 빠르게 지나갔죠. 어, 그리고 뭐 기상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떤 예상보다는 뭐 피해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울산하고 포항, 경주 이쪽은 이제 또 뭐 다른 곳에 비해서 피해가 좀 막대하다고 하네요. 뭐 나중에 좀 얘기하기라고. 지금 이제 조금씩 급박하게 돌아가죠.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딥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은 민주당과 한동훈의 관계, 한동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민주당. 뭐 그렇죠. 계속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니까 한동훈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민주당 빨갱이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또 이수진이라는 그 술 취한 아줌마가 또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은 민주당과 한동훈의 관계, 한동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민주당, 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는 한 사나흘 됐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들 어차피 자신들이 죄를 인정을 하고 그냥 조용히 대가를 치르면 적어도 자식들만큼은 안 다쳤을 겁니다.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스타일상 굳이 막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막 이 파헤치고 막 그러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떳떳하다고, 죄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조민회에서 이제 아들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조지 워싱턴대라고 했나? 그것도 우리나라 대학교도 아니더라고요.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보는데 삼각으로 아들, 조국, 정경심 이래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점수가 B 플러스야. 서울대 교수, 뭐 또 그 당시에 동양대 교수였습니까? 둘 다 교수인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점수는 B 플러스. 이게 빨갱이들이 민낯입니다, 민낯. 이런 짓을 해놓고도 이런 게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아득바득 우기니까 이런 걸 용서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한동훈이나
우리 토끼 형이나 이런 거 절대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아직도 누구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데 면면이 조금씩만 이제 조금만 이제 내다보면 진짜 잔인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아마 얘들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들이 뒤질 때까지도 아마 못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또 여담인데 그 그때 언젠가 한번 들으니까 이 새끼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 딸 전부 다 이름이 외자잖아요. 외자. 지는 조국, 딸려는 조민. 이 새끼가 아들 이름이 뭐 조한이라고 했나? 이렇게 외자로 지은 이유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이름을 외자로 지었거든요. 이름을 외자로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외자로 지으면서, 근데 차이가 그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제 정확한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외자로 지은 게 이제 조선의 왕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외자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아마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 왕실에서 이름을 외자로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왕실에서 쓰는 글자는 민간에서 못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신성한 어떤 그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자로 지었던 거죠.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외자로 지으면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외자로 짓는 그 성, 예를 들면 세종은 이도였고 정조는 산이었잖아요. 이 글자들이 여기서 사용된 한자가 웬만한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한자예요. 물론 이 발음으로는 들어봤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않는 한자야. 그냥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자식들이나 누군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외자로 지으면서 이 외자의 그 글자마저도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 희한한 글자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끼는 지 이름도 그렇고 얘들 지 자식이 딸려나고 이 아들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자로 지은 것까지는 따라 했는데 조선왕실에서 왜 외자를 고집하고 외자로 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만 보고 따라한 거죠, 보니까. 진정한 본뜻은 모르고 외자를 지었던 진정한 본뜻은 모르고 그냥 조선왕실에서 외자로 지었다고 하니까 따라한 게 이거예요, 이거. 정말 무식한 것들이에요, 무식한 것. 그게 빵이. 아니 저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지 않았습니까? 저기 북한에서 그 누구야 이슬주였습니까?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을 한테 이제 이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났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조차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조선 왕조보다도 못한 오히려 퇴보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시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순자가 맞나? 일단 어, 이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시자가. 그 이게 이제 어 이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려 시대를 왕씨 고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왕씨 고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고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일본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은 어 태부한 역사를 가진 왕조다.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시조선으로 이제 불렀다는 거죠.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제 시족사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시조선 하니까.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서 시족 사회로 태부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 이제 지배를 해서 좀 더 이제 뭡니까 그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이제 줬다. 뭐 이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어떤 이제 어떤 학설들은 있고, 근데 이건 아마 어느 정도는 그 뭐 신빙성이 있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누군가를 지배를 하려면 그 단순히 힘만으로 지배했다는 그런 거는 좀 이 나중에 뭔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쟤가 좀 더 내보다 훨씬 미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태부한 역사야, 태부한 역사. 그럼 자기들이 적어도 조선 왕조 정도쯤만 된다고 하더라도 김씨 왕조를 이제 물론 뭐 지금 3대째긴 합니다만은 어 방금처럼 그 민간에다가 뭐 이설주란 이름을 쓰는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 개명을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를 조선시대 때는 그랬다니까 그래. 그 이런 무식한 것들이 참 이 나라를 지배를 하고 또 지배를 하려고 계속 지배를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지금 희설단신으로 막아냈잖아요, 우리 토끼 형이. 진짜 숭배해야 된다니까. 말씀드리듯이 이순신은 그 한계가 분명했다고요. 한계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적어도 이순신은 조선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화사상, 중화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났던 거예요. 유교 사상까지 겹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들겨 부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만큼은 자기가 굳건하게 어떤 지켜내야 된다는 그 틀에서만 이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진정한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성숭이라는 그 칭호를 진정하게 들으려고 했다면 갈아엎었어야 됐어요. 조선을 갈아엎었어야 됐다고. 아니 최소한 진짜 억만 번을 양보해서 왕은 바뀌었어요. 뭐 선조는 씨발 물러났어야지 어떻게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조선이 안 됐냐면 뭐 어쨌든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걸 겪고 그로부터 선조가 10년을 더 헤쳐먹었잖아. 그리고 이로부터 또 한 3,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 뭡니까 그 인조 때 그 뭡니까 그 어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어쨌든 그것도 난리를 겪고 인조가 13년을 더 헤쳐먹잖아요. 병자호란입니까 병자호란?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조선이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난리를 겪고도 이 난리를 겪었던 선조가 그로부터 10년을 더했고 병자호란으로 삼전도에서 머리를 9번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지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그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머리를 찍는다. 309고두인가 뭐 그랬죠. 그런 치욕을 당하는 이 개새끼들이 한 놈은 10년을 더하고 한 놈은 13년을 되잖아. 이게 조선이었다니까요. 그래 억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이러고 나면 선조는 물러나야 되는 게 맞았고요. 최소한 인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도 뭡니까? 아마 세자가 끌려갔습니까? 지 살라고 세자 팔아먹었잖아. 이런 족속인데 뭐 위안부가 듣고 무슨 아휴 진짜 강제노동 저 뭡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뭐 강제노역 했는데 뭐 돈을 못 받아냈더니 그 문건 다 나왔습니다. 다 지불했는데 막판에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8월 그때치의 급여를 못 줬다는 거죠. 서류가 나왔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 챙겼던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다 줬다니까 급여하고.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그 악덕업주처럼 그런 업체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지 살기 위해서 뭐 그래 자식들 팔아먹는 거 이 뭐 왕실에서도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뭐 그냥 또 얘기가 또 엉뚱하게 산으로 갔는데 아무튼 불쌍한 놈들이죠 불쌍한 놈들.
징징거려봐야 결코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단 억만 분의 1이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도 달려 들어갈 거고. 그 지금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제 인생 끝장났어요. 가건 안 가건. 최소한 말도 안 되게 대들지만 않았으면 자식들만큼은 그래도 좀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대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쌍한 새끼. 잘 가라. 그리고 이재명 결국 불출석했죠. 뭐 어차피 예상됐던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날리는 그냥 가벼운 잽입니다. 잽. 가벼운 잽. 이 가벼운 잽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진짜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지? 아직 지금 아마 10번 정도는 더 소환이 돼야 될걸요, 아마? 10번 정도는? 그리고 오늘 저기 김혜경이도 오늘 검찰 출두했잖아요. 그 지금 검찰에서 그냥 간단하게 잽 한 방 날린 건데 이 잽 한 방에 지금 이 169석입니까? 제1당이 야당이 169석을 가진 야당이 이 불에 드는 똥강아지 마냥 이렇게 화들짝 화다닥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토끼형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는 거, 그 증거죠, 증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번 거는 물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100만 원만 이상 받으면 그 민주당의 존립마저도 이제 밑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끝장나긴 날 겁니다만은 그래 어쨌든 간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그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일단 예를 들면 동네 그냥 해발 한 100m도 안 되는 언덕 정도를 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500m, 1000m, 2000m, 3000m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될 건데 겨우 이 언덕배기 하나 넘으면서 이렇게 미쳐 날뛰면 이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때 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대가리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놈이 지금 이 이재명하고 민주당 걱정을 해주는 이런 이제 딱 그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 무식한 새끼들아. 아니 이 정도의 지금 동네 언덕배기 하나 넘는 것도 지금 버거워해가지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개거품 물고 지랄을 하는데 나중에 어떨 거냐고. 지리산, 백두산, 안나푸르나, 뭐 킬리만자로, 결국에는 히말라야 최고봉까지 어떻게 오를 거냐고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저 크레바스라고 하죠. 크레바스 맞죠? 그 히말라야나 이런 산 오르다 보면 그 막 빙벽 낭떠러지 크레바스 맞죠? 거기를 다 떨어질 거라니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아니면 다리 풀려가지고 그냥 지쳐 자빠지면서 그냥 그 눈 속에 그냥 그대로 파묻혀가지고 뒤지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 갈수록 뭐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 하고 막 다 해가지고 뭐 저기 권익위도 그렇고 망통위도 그렇고 뭐 국정원 막 막 해가지고 지금 다리지고 있잖아. 이 고비가 갈수록 이제 이 높아질 건데 고도가 지금 이 언덕배기 하나 넘으면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면 이 다 어쩔 거냐고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이 정도는 가볍게 그냥 딱 해줘야 누가 보기에도 아 좀 이 그릇이 되는구나 할 건데 이 새끼도 그릇이 딱 간장종지 이준석이는 요거보다 간장종지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지 간장종지. 그 지금까지 오면서 토끼 형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뭐 대응이라도 하고 뭐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말도 안 하잖아. 한동훈이도 뭐 한 말도 안 했잖아. 이원석이도 한 말도 안 했잖아. 그냥 검찰에서 그냥 담당하는 놈들이 그냥 뭐 소환을 하고 뭐 하고 뭐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다 잡아지잖아 그냥 저희들끼리 불쌍한 놈의 새끼들. 하여튼 갈수록 재밌어질 겁니다. 그냥 안심하고 그냥 관전하면 됩니다 그냥. 그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김혜경이 오늘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종편을 보니까 뭐 아침에인가 아침 좀 늦게인가 뭐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더니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뭐 출석해가지고 뭐 조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3시간 받았다던가.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경찰이 실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아마 검찰은 배 씨도 구속하고 다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 금수완박을 왜 쟤들이 하려고 했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정확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이 경찰한테 다 수사권을 검찰한테서 다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주려고 했는지 결국 경찰한테 다 주면 경찰의 능력으로는 자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뭔 짓을 하더라도 엮어넣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금수반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오늘 그 금수원복 시행령 통과됐습니다. 이 건 하나로 경찰은 그 어떤 것도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수사권, 기소권은 다 이전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사냥개처럼 깡패나 잡으러 다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경찰이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실력 없는 새끼들이 이때까지 나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진짜 만약에 수사권을 다 가지고 만약에 날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옥이라니까.
그리고 어, 그 이 한동훈과 검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공포심, 질투심, 이 이수진 인연이 이제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뭐 제2 N번방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어제인가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인가 맞죠? 5일이라고 했으니까 이틀 전이죠. 어 한동훈 장관 한동훈이 이제 세워놓고 그래 뭐 이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왜 검찰에서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작동 안 시키냐? 그래 한동훈이가 뻥 쪄가지고 아니 그 경찰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2년 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조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6대 범죄 빼고 모든 걸 다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넘겨줬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서서 나댔던 년이잖아. 근데 자기가 나서서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넘겨줘 놔놓고 갑자기 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냐.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가 이 성범죄 수사를 검찰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다 넘겨줘 놔놓고 이제 와서 검찰 보고 왜 너희들이 수사를 안 하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보셨을 텐데 한동훈이가 갈수록 한동훈이도 참 기가 차져. 그러니까 눈 딱 표정을 보세요. 그 눈 표정을 보면 의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속으로 보니까 아니 뭐 저런 개 같은 일이 다 있지 이런 표정. 기가 찰노릇이죠. 기가 찰노릇. 아니 그리고 서영교 이 쌍년 이 년도 뭐 이재명이 무죄 나오면 감사라도 이게 검사와 담당 부장 검사는 오붓을 해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전국의 모든 경찰이 검사가 그 자기가 기소한 게 만약에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특히 이 민주당 놈들이 그러니까 소위 진보라는 놈들이 얼마나 검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래서 얘들이 경찰에다가 만만한 경찰에다가 실력도 좆도 없는 실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그 단순한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냥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법인카드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되잖아요. 이것만 이거 딱 놓고 보면 얘들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가 딱 나오잖아요. 소위 금수반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냥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해야 돼요, 검찰이. 그 그냥 경찰은 이번에 뭡니까 저기 저 부산에서 또 뭐 조폭 근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경찰이 해야 될 일.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민주당 빨갱이들은 뒤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검찰총장 후보자. 그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래 아침에 잠깐 하는 것만 봤는데 오후에도 뭐 좀 좀 많이 오래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커트를 봤는데 처음에 저기 김혜겸이가 그랬나? 그래 도이치모터스 사건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원석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전임 장관들 때부터 검찰총장은 배제돼 가지고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금도 보고받는 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국회에서 좀 해달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가 또 나서가지고 또 도이치모터스 왜 수사 안 하냐? 아니 지가 전임 장관이었잖아. 지때야 그럼 하지 왜 못했지? 지도 1년 넘게 장관을 했잖아요. 아니 지가 1년 넘게 장관을 하면서 뭐 했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내보내요. 그 언론에서 종편하고 이런 언론에서 진짜 이게 진짜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그리고 아니 진짜 이거는 박근혜 때도 조사를 했던 겁니다. 박근혜 때도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될 거였으면 이미 박근혜 때 날라갔다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하죠. 그냥 뭐 물타기다 뭐다 물귀신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수사는 박근혜 때도 받았고 지금도 니들이 고소 고발하고 지랄 해가지고 2년 넘게 지금 받고 있다. 도대체 너희들 추미애 박범계는 뭐해 떠드노? 만약에 문제 될 거 있으면 너희들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왜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랄을 하냐고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따지는 놈 아무도 없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참 이 광신도가 아니면 아니 10억으로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10억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면 시총이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되는 회사면 10억으로 주가 조작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가 1000억이었어. 1000억 시총이 1000억인데 10억 가지고 주가 조작이 가능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시총이 지금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조를 가지고 주가 조작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총이 400조인데
4조 정도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저기 삼성전자 들어가 주가 조작해야지. 그게 될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진정 핵심적인 얘기들은 절대 안 하잖아요. 여고야고 할 거 없이. 그러는 와중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가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물론 결국에는 뭐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될 거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 그래 이원석이도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것도 괴물이더만 괴물. 뭐 부임지마다 보통은 저기 뭡니까 그 치사식 때리고 부임지 안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그 뭐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니까 검사 같으면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다닙니까? 그런데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더만. 와 정말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아니 우리 토끼 형이는 한동훈보다 다 하겠더만 보니까 참말로. 정말 대단한 인물들 많이 있네요 진짜. 그 신남로 근데 이제 아니 그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이제 올라온다던 그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5일이죠. 5일 저녁에. 5일 저녁에 제가 잠을 자면서 어차피 이제 그 만약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하면 이제 소리가 날 거니까 자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새벽에 제가 잠을 깨긴 깼습니다. 그 비는 제법 많이 왔습니다. 비는 제법 많이 왔어요. 그랬는데 바람은 전혀 안 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 부산역 쪽이니까. 아니 왜냐면 만약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면 비가 막 들이치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잤기 때문에 덜컹덜컹덜컹하고. 근데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자다가 깼다가 하면서 뭐지? 비만 오네? 분명히 엄청나게 바람이 불 거라고 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바람이 전 비는 많이 왔는데 분명히 바람은 안 불었거든요. 근데 그래 뉴스를 보니까 뭐 난리가 났더만요 부산도. 물론 뭐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 인명 피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뭐 해운대도 보니까 뭐 10m가 넘는 파도가 막 넘치고 그리고 뭐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한 놈은 뭐 파도 구경한다고 뭐 스트리밍 하다가 막 휩쓸려가고 막 그 뒤지려고 작정한 새끼죠. 그런 새끼들은 진짜 감옥에 치러야 돼.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다는데 아니 분명히 저는 이 동구 이쪽 초량동 여기는 바람 안 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 저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아무튼 그 좀 신기하긴 해요. 아무튼 여기 부산역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무슨 고층 빌딩이 많고 아닌데 고층 빌딩이 많으면 흔히 말하는 뭐 그 뭡니까 빌딩풍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면 고층 빌딩이 많고 하면 오히려 그 사이사이는 더 심하게 바람이 불게 돼 있는데 그 여기 분명히 고층 건물도 없거든요. 바로 부산역이 좀 막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바다까지도 뭐 얼마 안 돼요 여기 거리는. 하여튼 좀 신기하긴 해요. 뭐 하여튼 특별하게 크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포항하고 울산, 포항에는 포항도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어 아파트에 뭐 지하 주차장에 차 가지러 갔다가 지금 한 10명 정도가 갇혔는데 2명은 생還했고 나머지 이제 8명인가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아무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 명복을 빌어야죠. 아무튼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예보됐던 어떤 그 상황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 마산 그 뭐 차 수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명 피해도 아예 없고 재산 피해도 아마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부산만 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광안리하고 저 해운대 쪽에는 파도가 들이치고 막 해가지고 상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보니까 그래 어쨌든 차수벽을 설치하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산에서 이제 가동시킨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보면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필요한 곳에 돈을 안 쓰고 엄한 곳에다 돈 쓰고 그 예산, 그 어마무시한 예산들이 얼마나 불효불급한 곳에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토끼 형이. 아, 그리고 그래. 이번에 그래, 뭐, 이 난리 중에 그 여수에서 뭐 술을 마셨다고 하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참, 뭐 이게 법무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무부를 따질 게 아니고요. 7시잖아. 까보전 알보칠. 그쪽 지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패널 새끼들은 그 빨갱이 지역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법무부라고 뭐 한동훈이 보고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아니, 씨발, 한동훈이가 뭐 어쩌라고. 아니, 대통령이 밤샘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씨발 그 한동훈이가 뭐 어째 그거를. 그거는 씨발야 그 법무부에서가 아니고 빨갱이라서 그래, 빨갱이라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무튼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빨리 복구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맹복을 빕니다. 그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근무를 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뭐 정fin이나 언론에서는 뭡니까 뭐 8월달 그 뭐 저기 집중호우 뭐 그거 뭐 저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 어, 이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 토끼형 자신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키지 않고 끝까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냥 그 운이 좋네, 뭐 그냥 좀 하여튼 그래 좀 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이 사안들이 뭐 야당 그리고 언론들의 어떤 공격 그걸 받고 뭔가 고쳐지는 듯한 어떤 이 모양새잖아요. 딱 겉으로만 보면. 이러면서 이제 얘들한테는 별거 없다는 걸 계속 인지시켜주고, 근데 별거는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냥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건 다 예비됐던 거예요. 예비됐던 거. 근데 끊임없이 그냥 논란거리를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요 빨갱이들하고 언론들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헛발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일종의 허허실실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오리 뭐 백조든 오리든 아주 우아하게 있지만 밑에서는 막 엄청나게 물질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보기에는 좀 만만하게도 보이고 저거 뭐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는 이제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막 요 모습만 보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항칠이 돼 있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 이거를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결론이 난 거죠. 제법 오래전에. 그러면 얘들을 기존의 요 세력들을 그냥 계속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신경 못 쓰게 기존의 요 A4지에다가 항치를 계속하게 그냥 계속 만들어 놓고 우리 토끼 형은 깨끗한 A4지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얘들은 계속 여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냥 계속 항치를 하게 해주고
그 끊임없이 이 짓을 하라고 논란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월 달에 그 뭡니까? 지랄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할 어떤 딱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처음 한 번은 그 약간 허술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물고 씹고 뜯게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고 이제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모습을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자기들이 물고 씹고 뜯어서 조금씩 바뀌는 거다. 그럼 우리들이 내 능력을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헛된 망상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지 좀 약간 좀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얻는 거 분명히 얻는 거는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대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이기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찝찝한 이런 기분 들 때가 많잖아요. 딱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 일 거라는 거죠. 얘들한테는 분명히 우리 말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말려들은 거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 지금 상황이 아마 딱 그 상황일 것 같아요. 요 언론들하고 민주당 요쪽들. 그 자기들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계속 그냥 계속 물을 뜯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네 조그마한 언덕배기를 지나는 딱 그 시점인데 여기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게임의 결과는 이미 결정 났다니까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전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게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거의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지금 거리두기 전혀 안 하는데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차츰차츰. 물론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뭡니까? 처음부터 정치 방역을 했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는 절대 안 하잖아. 결국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언론 계속 중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가벼운 잽 한 방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계속 잽 조금씩 좀 더 강한 잽들이 계속 날아올 건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비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그런데 이 잽 한 방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전력 투구를. 김건희 특검, 우리 토끼형 고발. 이봐, 이 잽 한 방 날렸더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잽 한 방을 날렸더니 얘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전력 투구를.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언덕배기 하나 넣으면서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나 이제 어쩔 거야 나중에. 지리산, 백두산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뭐 쫙 올라가야 되는데 크레바스에 다 떨어져 뒤질 거. 대부분은 또 크레바스로 다 떨어질 거야. 아니면 눈에 파묻히든지.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